그럼 이제 마지막 심사인당 5만 원으로 가볼까요? 5만 원. 여러분들이 왠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느낌. 자, 마지막 5만 원. 예. 자, 일단 5만 원권에는 이제 유일한 우리 화폐 속 유일한 여성. 제가 이제 신사인당을 사실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신사인당을 처음으로 5만 원권 화폐로 이제 지정을 했을 때 약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자로 한 것까진 좋은데 왜 현모양처의 상징인 심사임당이냐? 불편하다.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심사임당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사임당은 현모양처가 아닙니다. 현모양처가 아니라고요? 네. 현모양처의 대명사잖아요. 다 그쵸? 채웠네 우리.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사임당이 막 율곡이의를 가르치고 막 어진 어머니 현모는 인정, 네. 현모. 양처가 아니다. 아. 심사임당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양처가 아니라 악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심사임당과 이원수와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겠죠. 부부관계를. 일단 먼저 율곡이가 어머니를 좀 칭송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선비행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선비 행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성품의 기계가 크고 호방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경제관념이 조금 떨어지셨던 아버지였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좀 돌려서 아버지를 깠네. 그죠. 디스했네요. 아버지를 네. 디스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원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야무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원수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사임당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똑똑하고 심사임당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엄친딸이기 때문에 심사임당의 아버지가 오히려 좀 부족한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심사임당을 이제 처가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원수를 이제 남편으로 이제 사위로 맞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심사임당과 이원수는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신사임당이 사실 워낙 똑똑하고 완벽한 그런 인물이니까 이원수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원수는 심지어 바람을 피는데 그 고을에 주막 권씨와 막 호방하고 술을 잘 마시고 욕도 막 잘하는 그런 호방한 스타일의 권씨랑 바람을 폈다고 하필 하죠. 또 권씨예요. 상반된 근데 심지어 그 권씨랑 바람을 피는 것도 끝나지 않고 아예 그냥 집을 나와서 살았대요. 두집 살림을 차렸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7명의 이런 자식들을 스스로 혼자서 키운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우는데 좀 생계가 힘들어져서 심사임당의 그림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다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심사임당은 양처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워킹맘 아닌가. 그렇네. 워킹맘이죠. 그렇죠. 교육에 힘썼던 정말 생활고를 이겼던 워킹맘. 자, 그리고 사실 심사임당과 이원수와의 관계가 또 하나 또 남아져 있어요. 율곡이의 기록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이 있거나 틀린 말을 하면 즉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사임당도 T예요. T.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가 T인 거죠. 근데 요즘도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딱 아버지가 얘기할 때 어머니께서 너무 조목조목 반박하면 집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큰 소리 나죠. 화목해요. 언성이 높아지죠. 화목해지나요? 네. 그런가요? 집에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인 가보장제에 막 오지 그쵸. 지아비가 말하는 것에 토를 달아 그런 상황인데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이원수도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랬을 수 있겠다. 있겠네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는 또 어떤 사회입니까? 시월드, 시집살이가 당연한 시기였습니다. 네. 조선 후기가 되면 친용제도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네 집에서 이제 첫날밤만 지내고 그 여자는 그냥 그 시댁의 귀신이 되어라, 오지 말아라, 뭐 그런 시기였어요. 출가 외인일 네, 되는. 얼마나 좀 맴짓이냐면 추석 때 반복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랑 딸이랑 서로 중간에서 만나서 반나절만 3시간 정도만 떡 같은 거 나눠 먹고 얘기 나누고 다시 돌아가네.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 면회 시간처럼.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친정엄마랑 만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몸조리 할 때만 친정엄마가 한 번 오는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데 심사임당은 시집살이도 안 했습니다. 심사임당이 사는 곳이 어디였죠?
오죽헌. 오죽헌은 심사임당의 친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시집살이도 하지 않았다. 처가살이를 했나요? 그렇죠. 이원수가? 심사임당의 친정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야, 이쯤 되면 이원수 씨의 마음도 저는 살짝 살짝 이해도 조금 됩니다. 네.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에서는 네. 확실히 양처는 아니다. 엄마로서 현모까지는 괜찮지만 양처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5천 원에다가 이제 5만 원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이관왕으로 어머니와 아들을 넣었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심사임당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좀 매력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 진취적인 여성 네, 인물. 진취적인 여성 인물. 신여성이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심사임당을 현모양처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율곡이를 너무나도 잘 키워내서 율곡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율곡이인이 서인인데요. 나중에 서인의 제자급인 송시열이 이 이의를 너무 칭송하는 그런 추앙하는 과정에서 이의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을 현모양처로 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기록물이 있고 황당하게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식의 제국주의에 순종하는 여성상, 여성은 현모양처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때 당시 마사나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양처 현모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양처 현모. 뭐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좋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막 어필을 하면서 그 상징으로 심사임당을 내걸어요. 근데 우리도 위인이니까 그래 우리도 심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되자. 그래서 결국 일본이 원하는 건 뭐였냐? 태평양 전쟁 이후로 이제 학도 지원병제가 1943년에 이제 이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를 자식들을 제국주의에 이렇게 학도병으로 보내는 그런 숭고한 어머니가 되자 막 이런 식으로 현모양처를 계속 어필을 한 거예요. 가스라이팅한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막 투쟁하는 여성보다는 이런 식의 현모양처가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그렇게 계속 어필을 했고 우리도 지금까지 심사임당은 현모양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